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이제 시술 후에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어떤 사례였나요?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추간공 내시경 시술 사례입니다. 네. 59세 남성 환자분이고 과거에 척추 시술이나 치료도 받으셨었는데 최근에 허리 통증도 심해지고 100m도 걷기를 힘들 정도의 엉치와 다리 통증이 동반돼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MRI 진단 결과는 디스크와 추간공 협착증이 같이 4~5번 마디에 진단되신 분인데요. 네. 어, 지금 왼쪽 사진이 시술 전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시술 후 사진입니다. 네. MRI 이제 병원 가시면 이제 의사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요. 요 동그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이 하얀색과 좀 이렇게 회색이 섞인 요 부분이 이제 신경이 빠져나오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요 위아래와 다르게 요 4~5번 추간공은 디스크와 인대가 자라나면서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서 전체적으로 다 검게 보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신경이 그러네요. 나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지 어.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나사고정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를 가능하게 한 기법이 이제 내시경 치료법인데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그렇군요. 추간공 협착증을 치료하고 나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고 나면 동그랗게 신경이 보이고 하얗게 주변에 신경 주변에 공간이 확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회복이 되신 사례고요. 네. 우리가 이제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를 뭐 약자로 텔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단은 간단히 이제 기계를 보시면은 한 3mm 정도 사이즈 내시경이 추간공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요 병변이 생긴 부분을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생긴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술 사진을 보시면 이런 C암이라는 영상 장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추간공을 통해서 디스크나 신경관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확한 위치에 위치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확한 위치를 잡고 나면 직접 내시경 화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이 이제 디스크고 위에 쪽이 신경 조직이 되는데 이 아. 사진에서 이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병변 부위를 최대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사진을 봐도 저희는 조금 구분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술 과정 모습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사진 더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그 병변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기존에 이제 여러 시술들은 C암이라는 영상 장치만 가지고 네. 우리가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그런 시술도 많이 있는데요. 내시경 치료는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것처럼 눈으로 확인하면서 치료한다는 네. 거죠. 병변을 직접 확인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예. 지금 뭐 이제 방송이라서 다 흑백 처리가 돼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그 보면 내시경 사진이죠? 그렇죠. 예. 내시경에 이제 신경과 디스크 터진 조직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디스크 주변에 염증도 심하게 있고 신경도 부어 있는 걸 직접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길게 내려온 게 이제 레이저 그 관인데요. 레이저로 이제 최대한 신경의 염증도 가라앉히고 유착도 방리하면서 디스크나 이런 주변 조직에 자라난 것들도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시술이 끝나고 나면 충분히 신경이 풀린 걸 확인하고 치료를 끝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시술 전 그리고 시술 후가 달라진 모습까지 저희가 좀 비교해 봤습니다.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이 밖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특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는 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작은 사이즈의 내시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흉터 절개 조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네. 내시경 들어가는 사이즈만큼만 절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허리 통증의 원인을 최대한 수술 없이,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것은 절개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병변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는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방법이죠. 그런 거 없이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네. 어, 그다음에 기존 꼬리뼈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는 통로가 이제 그 추간공이라는 옆구리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병변 부위로 접근성이 좋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 기존의 시술이나 뭐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 있는데 수술이 꺼려지시는 경우에 이게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예. 마취로 진행을 하는 거고, 절개도 거의 없고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뭐 당뇨나 지병이 있는 분들이 좀
부담을 좀 덜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특징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세입니다. 네, 62세시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한번 저희 원장님과 직접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가장 불편한 부분이 어디신가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시술을 받았어요. 수술이요? 시술이요. 아, 시술이요? 예.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네. 내시경 풍선 확장술이죠. 그거를 풍선 확장술이요? 네네. 네네. 그 효과가 전혀 없어서 네네. 그래서 요새 와서 좀 증세가 너무 좀 음, 걸을 때 네네. 이 엉치하고 그다음에 이 무릎 안쪽 뒤쪽 있죠. 네. 거기하고 발바닥 거기가 땡기고 저리고 양쪽이 다 그러신가요? 다 비슷한데 왼쪽이 네. 더 심한 것 같고요. 몇 그래서 분이나 걸으실 수 있으세요? 걷는 거는 뭐 한 2, 30분 걷는데 걷다 네. 보면 발가락 있는 부위가 네.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듯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실 때는 증상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렇죠. 예,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누워 계실 때가 편하시고요. 네네. 일반적인 그런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 풍선 확장술이라는 기법은 저도 아는데 네. 그거는 내시경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꼬리뼈로 긴 관을 넣거나 그렇죠. 해서 예, 그렇게 넣습니다. 일단 신경이 유착과 주변 조직을 최대한 풀어주는 치료로 저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네. 치료를 효과를 못 보시는 분이 비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저도 풍선 확장술에 대한 연구를 이제 다른 기관들이랑 연구를 해봤었는데 네. 통상 풍선 확장술은 한 주사 치료나 기존의 그런 일반적인 협착증 치료에 반응이 없는 분들을 치료했을 때 한 70% 정도 환자가 1년 정도 효과를 본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0% 환자는 효과를 못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협착증이 너무 심하시면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시경 치료나 아니면 과거에 그런 항상 시행하던 그런 수술 두 가지가 이제 남아 있으신 건데요. 네.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신 증상 중에 제가 좀 걱정되는 증상은 발바닥 증상입니다. 네. 우리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오래될수록 네. 그 발 쪽으로 증상이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 발 쪽 증상이 심해지면 나중에 수술까지 하더라도 증상이 발 증상은 남는 경우가 경험적으로 많이 봅니다. 네. 의외로 또 엉치나 종아리 쪽 증상은 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발 증상이 가장 끝까지 환자분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다 그러면 좀 근본적인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네. 약은 근데 지금 좀 괜찮은 뭐 좀 안심되는 거는 이제 누워 계실 때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시니까 네네. 이제 그런데 누워 있을 때도 막 발이 저릿저릿하고 화끈거리고 시리다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치료를 더 이상 미루시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풍선 확장술 시술할 때 이제 뭐 다른 병원에 보니까 뭐 추간공 지금 선생님께서도 추간공 확장술인가 뭐 그런 네네.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전에 오랫동안 4, 5번 디스크 자리 있는 데가 요통이 좀 심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무릎 뒤나 종아리 있는 데가 저리고 막 땡기고 아파지는 증세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예. 실제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선생님께서 세 가지 뭐 시술인가 내시경 관련 보니까 제가 문외 아니지만 네네. 추간고 확장술이 이렇게 맞는 게 아닐까 싶어서 네네. 그때도 한번 뭐 어느 병원에서 광고를 많이 해서 그쪽에 가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네네. 그게 조금 더
큰 수술, 아니 뭐 시술인데도 조금 큰 애초부터 큰 저거 같아 싶어서 네네. 뭐 제일 간단한 게 뭐 그 풍선 레이저 풍선 확장술인가 그거라고 그래서 그걸 먼저 했는데 네.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 경우 예. 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치료들이 다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시경 치료는 그걸 극복하고자 어떻게 보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분야이고요. 기존의 수술은 최대한 좀 이렇게 그 몸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네네.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심한 경우는 과거에는 다 나사 고정을 해서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지, 일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아직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시경 치료로도 효과를 보시는 분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MRI나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적극적으로 좀 받으시면 충분히 지금 소개해드린 뭐 내시경 시술 등으로 인해서 등으로도 충분히 그 경과가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그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다음 단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살인데요. 네, 70이시고요. 79살이요. 79살이시고요. 79세시고. 예, 어머니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께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저기 다리가 제일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다리가요? 네. 양쪽 다요? 아니면 한쪽만요? 양쪽 다 그러거든요. 양쪽 다? 근데 걸으실 때나 서 계실 때 왼쪽이 더 힘드세요? 아프고요. 예? 걸을 때나 서 계실 때 힘드세요? 그럴 때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다리가 어떤 때, 저 이제 저기 좀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퍽퍽해가지고 있다가 네. 저기 지난 것처럼 막 터지는 것 같이 막 아프고 막 다리 돌아가는 것도 같고 뭐 양짝이 아. 막 그럴 때는 참을 수도 없고 막 네. 힘들어요. 그리고 이 평소 때는 늘 그냥 우리 한 게 아주 너무 불편해 보이고 힘들거든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요 예. 한 10년 전에 그 허리 저기 저 협착증이라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심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수술을 안 하려고 자꾸 이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 걸어 나가려면 100m도 못 가가지고 다리가 지금 아픈 자리가 네. 저기 바깥 복상지 위로 손바닥 크기만큼 한 뼘 정도가 엄청 아프면서 저기 딱 굳어지면서 못 걸어 다녔어요. 네. 그래서 앉아서 쉬어야 가고 이래다 되기다 못해갖고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더니 선생님한테 내가 좀 걸어 다니기 좋게만 좀 해주시라 했더니 그런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네. 수술을 하고서 이제 걸어 다니긴 했는데 네. 이 거기가 항상 안 좋더라고요. 뻑지근한 게 안 좋고 뭐 이렇게 하나 거기 속에 뭐 찐찐해 뭐 들어있는 거 같이 좀 만져봐도 좀 찐찐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서 여태까지 허리는 좀 덜해요. 근데 네. 다리가 그렇게 거기 그 자리가 아프면서 이제 자꾸 쥐가 나는 거 같이 터지는 것 같이 아프고 네. 막 너무 그 힘들고. 수술을 언제 하셨다고요, 어머니? 그도 몇 년도인가 아마 한 5년, 10년? 아유 30년은 됐어요. 한 10년, 30년이요? 아니야 10년. 내가 수술한 지 얼마 됐니? 몇 년도에? 한 10... 어? 조금 10년, 한 11년이나 이거 된것 예, 같아요. 예. 10년 정도면 그 수술 받으셨을 때 뭐 나사를 고정하거나 그런 걸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신경만 넓혀주는 수술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그 공고리를 했다고 하시고요. 예.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새로 두 묶음을 묶었어요. 그러세요? 예. 그 나사 고정 수술은 예. 보통 한 10년 정도 되면 그 나사 고정한 부위의 위나 아랫마디로 또 인접마디 변성이라 그래서 예.
또 그 이전과 비슷한 협착증이나 이런 디스크 질환이 잘 생기는 그런 수술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수술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문제가 생긴다면 수술한 위나 아랫부분에 또 옛날처럼 점점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수술하기 전에 상태가 너무 나쁜 상태로 오래 버티시면 신경이 일부 손상되거나 그랬을 때 100% 회복이 되지 않고 잔존 증상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잔존 증상이 남으신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무것도 지금 하고 계신 게 없다면 그런 약간의 그런 약물 치료나 이런 거 조금 몇 개만 추가해도 훨씬 증상이 한 절반 정도는 감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한번 그런 쪽으로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026677-0012번 하단에 전화번호 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목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을 내시경 치료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치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이분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입니다. 5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이제 디스크가 있으셨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됐던 분이고요. 치료 전에 뭐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 그래서 주사 치료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약도 드시고 했는데 허리랑 다리 통증이 계속 지속됐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이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4, 5번 쪽에 협착증도 어느 정도 있고 디스크도 같이 있어서 그러네요. 신경이 내려가다가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많이 네. 눌려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거를 이제 과거에 수술한 것과 유사한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넓혀주는 여기 보시면은 내려가는 공간에 많이 색깔이 많이 하얘진 거 보이시죠? 이게 그러네요. 이제 신경이 많이 풀린 부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신경을 풀어줘서 치료 경과가 좋았던 분입니다. 네, 치료 전과 후가 아주 명확하게 달랐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은 그런 사례인데요.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시술 방법을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그 단방향이든 양방향이든 좀 굵은 내시경을 사용한다고 예.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모든 그런 치료 도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치료 도구가 들어가는 통을 하나 더 만드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데요. 일단 피부 절개가 뭐 한 7, 8mm 정도로 아주 작게 됩니다. 네. 보통 수술 아무리 현미경 수술을 한다 그래도 한 3cm 정도의 절개를 하게 되는 게 과거 수술 기법인데요. 네. 이제 아주 작은 절개로 들어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병변 부위까지 들어가는 동안 주변 조직의 근육이나 이런 인대 손상이 최소화된다는 그런 그렇죠. 장점이 있는 게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 시나 시술 시에 피부나 근육, 인대 손상이 없다고 거의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최소화돼 있고 피부 절개 또한 최소화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똑같은 치료 효과를 거의 얻을 수 있으면서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고 마취나 이런 몸의 부담이 적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금 부담이 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치료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예, 치료 도구가 이렇게 네. 들어가네요. 그래서 예. 이제 양방향 내시경의 사진 이제 모형을 통한 그런 설명인데요. 이렇게 한쪽으로는 수술 도구가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내시경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병변 부위에 요 들어가는 통로까지나 근육이나 인대는 그냥 이렇게 쑥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 안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주변 조직의 손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긴 부분은 이걸로 최대한 많은 그런 제거를 통해서 정상적인 신경의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치료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병변에 접근해서 어떤 걸 이런 방법 제거하거나 뭐 이런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환자에게 부담을 덜 주는 쪽에 있어서는 또 시술과도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시술과 수술의 중간 단계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그 될까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척추 수술하고요. 이 내시경 시술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더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일반 척추 수술은 뭐 현미경 수술이나 그런 미세현미경 수술이라고 하죠. 현미경 수술, 그다음에 뭐 나사 고정술, 유압 수술 이렇게 큰 수술들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그 수술 범위에 따라서 뭐 5cm, 8cm, 뭐 10cm 굉장히 절개가 좀 커지죠. 네. 그리고 그 절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수술하기 위해서 근육이나 이런 걸 다 절개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에 필연적으로 주변 조직의 근육과 인대 손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수술도 뭐 최소 침습 수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목적은 그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 외에 나머지 부위의 조직의 손상을 적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제 1번이고 환자분의 합병증이나 합병증 발생 빈도를 줄이고 회복을 빨리 하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이루고자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치료법 중에 이제 내시경 치료가 있는 거고 그런 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내시경 기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특징은 뭐 수술에 비해서 절개도 거의 굉장히 적고 주변 조직의 손상이 없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회복도 빠르고 마취 부담도 없고 뭐 합병증도 그렇게 발생 빈도가 더 적은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간단하게 사례 하나만 만나볼게요. 치료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이분도 아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인데요. 네. 예, 지금 4, 5번에 똑같이 심한 디스크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내시경 사진상으로는 보면 이제 이런 인대나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 있는 거를 이제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예, 시술 후에 그 협착증과 디스크가 제거돼서 신경 통로가 다 확보된 걸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하에서도 이렇게 신경이 다 풀린 거를 확인하면서 끝내기 때문에 치료 경과는 뭐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환자들마다 예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시경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이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끝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주의할 점은 특별하게 환자분이 주의하실 거는 없죠. 환자분이 주의하실 거는 없는데 네. 이제 그 내시경 치료라는 거는 치료 자체는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이 치료를 하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그 의사의 경험을 요구하는 치료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충분하게 그런 그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척추 내시경 치료 시 주의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목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